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증빙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금계산서, 수기도 해당되고 전자도 해당됩니다. 세금계산서랑 그다음에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 계산서도 역시 수기랑 전자가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카드, 여기에는 체크카드도 포함입니다. 카드, 그다음에 사업자용 현금 영수증, 여기까지가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증빙을 받을 때는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 중에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큰 금액을 내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물건을 사는 경우에 적격증빙을 못 갖춘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조건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거래 명세서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일반 간이 영수증이나 송금증을 수취하고도 가산세를 내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당연히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카드 결제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송금증과 계약서 이런 걸 갖추셔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아파트 관리단의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관계 자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자체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자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경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조합이나 협회에 회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죠. 또 판매 장려금이나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핵심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면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죠. 이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79조에 나와 있는 내역을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특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양도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방송 용역, 전기 통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죠. 국외에서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우리가 해외에 출장 나가거나 했을 때 아무리 법인카드를 쓰거나 개인카드를 쓰더라도 이거는 카드 증빙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외에서 세금계산서 이런 걸 받을 수도 없죠. 그냥 국외에서는 그런 적격증빙을 받는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시 운송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택시 카드 결제하시긴 하시지만 3만 원 제약 없이 현금으로 쓰시고 그냥 간이 영수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금융 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은행 가셔서 수수료를 7만 5천 원, 대출 이렇게 일으킬 때 대출 수수료를 3만 원 넘게 내시더라도 이 부분은 영수증 자체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항공기의 항행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즉 비행기표도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는 부동산 임대 용역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를 지급 지연으로 인해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적격증빙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 운송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가 등과의 거래 등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융기관 즉 은행을 통해서 돈을 지급한 경우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3만 원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역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79조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간이가세자인 경우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가 사업장을 임차했을 때 사업장 주인이 일반 가세자가 아니고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송금명세서 자체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개인 사업자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간이가세자인 운수업자가 제공하는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리고 기타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조사비나 축의금을 청첩장 등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이것도 3만원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당 3만원 초과 시에는 적격증빙을 갖춰야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예외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인 사람으로부터 부득이하게 차를 구매하거나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계약서나 송금증, 영수증 이런 거를 받으시면 비용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